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래들끼리 모였을 때 장난과 폭력을 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에 대한 의미와 또 개념을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성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상황은 성폭력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상대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고통에 취하게 할 때 알아차리고 스탑,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정의한 성폭력의 개념,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할 때 제가 좀 힘을 준 단어들이 있죠. 하나는 힘의 차이, 그리고 하나는 동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들에게 힘의 차이를 이용을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자가 있어요. 약자가 있어요. 그러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힘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의 차이는 강자가 잘 느낄까요? 약자가 잘 느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힘의 차이를 느낀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쫀다예요. 눈치를 본다예요. 그러면 당연히 힘의 차이는 누가 느끼는 걸까요? 약자가 잘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어떤 종류의 힘이 있을까요? 일단 근력, 완력이에요. 그래서 강자가 있을 거고 약자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국 씨나 마동석 씨가 있어요. 체격적으로 엄청난 강자죠. 그런데 그 옆에 제가 있다고 치면 힘의 차이는 누가 느끼느냐?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저와 눈이 마주치면서 저에게 다가올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힘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죠. 오씨, 어쩌라고.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의 차이를 느낀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하지 않아도 약자는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느낀다면 힘의 차이를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힘, 권력이죠. 권력은 강자, 약자 나뉘어지죠. 그러면 여기서도 힘의 차이를 누가 느끼느냐? 약자가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부하 직원이 있어요. 누가 힘의 차이를 느낀다? 부하 직원이 힘의 차이를 느낀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요. 설정입니다. 이야,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냉면 어때? 어때? 냉면 좋지? 라고 물었을 때 약자인 부하 직원은 뭐라고 대답하기가 더 쉬울까요? 싫습니다? 아니요. 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은 할 수 없이 식사를 냉면으로 했어요. 배앓이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 그날 이렇게 먹자 해가지고 내가 장염이 걸려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잖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리고 하다가 사장님이 듣게 됐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하 직원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부하 직원, 그럼 싫으면 싫다고 그때 얘기를 하던가 이상하게 딴소리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강자의 위치에 있는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은 본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염두에 두지 않다면 약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힘이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종류의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도 힘이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뭘로도 힘을 부릴 수가 없을 때 나이를 들먹이는 거예요. 어디서 조그만 게, 나이도 어린 게 라고 얘기하는 건 나이라는 힘을 부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어린이집을 가도 5살과 4살이 싸웁니다. 5살이 밀리잖아요. 그럼 뭘 부리나요? 나이라고 하는 힘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1살 많다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나이도 힘이 돼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힘을 부린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 돈, 나이 다 힘이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힘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또 뭐가 힘이 되냐면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맞아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예를 들죠. 선생님은 영어를 잘 못해. 근데 영어를 하는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어.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꼬드겨 가지고 같이 갔어. 자, 그 친구는 현지인하고 뭐라고 말을 열심히 잘하는데 나는 궁금해 죽겠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친구한테 물었더니 친구가 몰라. 귀찮아. 그러면서 현지인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나는 굉장히 치사하고 더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나? 아니요. 나는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인 부분에서 지식 수준에서 어때요? 약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현지인과 이야기하던 친구가 야,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는 거래. 라고 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몰라도 돼. 그냥 따라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대응을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돼요. 왜?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표현을 조금 더 추가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약자의 서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 수준이나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이 바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종류의 힘이 있느냐? 인기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빨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도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빠지지 말아야 될 힘이 뭐냐면 바로 머릿수예요. 아이들한테 다구리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1대5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죠. 선생님을 둘러싸고 있는 5명이 있어요. 근데 이 5명이 선생님한테 야, 너 팬티 색깔 웃기다고 하더라. 나 진짜 궁금한데. 아니, 보여줘도 되고 안 보여줘도 되고. 이거 보여주면 좋고.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다수라는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속옷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얘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얘가 그냥 웃었다니까요. 얘가 그냥 지가 알아서 보여줬어요. 저 얘 때린 적도 없어요.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 5명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숫자, 머릿수라고 하는 힘의 차이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힘이라는 건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얽히고 설켜 있어요. 맞죠? 네. 얽히고 설켜 있는 거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 벗기는 거는 뭐예요? 법정에서 따질 일이죠. 예를 들어 돈은 있는데 체격이 작을 수도 있고요. 권력은 있으나 수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폭력이라는 건 이런 힘의 차이를 악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부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힘의 차이를 악용해서 동의 없이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과 허락받지 않는다는 뜻이 있겠죠.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인 성폭력, 언어적인 성폭력, 정신적인 성폭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힘들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학급 안에서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하는 말은 약자요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네, 그런데 정말 약자? 이러면은 약자일 때도 있고 강자일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이 힘을 가지는 게 우리 또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강자의 위치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알아차리면 어때요? 주변에 성폭력이 너무 많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성폭력이 많은 학급을 원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려서 이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힘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힘을 준 단어가 뭐예요? 동의라는 단어인 거죠. 동의라는 거, 동의를 구했어요. 근데 이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좋아.
라고 하는 yes의 의미와 아니 싫어 라고 하는 no,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가 있죠. 뭐냐 하면 애매모호한. 애매모호한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이건 동의일까요? 거절일까요? 그럼 아이들이 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구로 만나는 동의의 조건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동의라는 걸요. 자, 상대에게 동의를 구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을 했는지 아니면은 수락을 했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건 어른의 수준이에요. 아이들일수록 이걸 잘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동의를 구하고 거절도 받아보고 허락도 받아보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험을 공부해 나가는 거거든요. 학습해 나가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또래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동의라는 거는, 정당한 동의라는 건 평등한 관계인가를 알아야 된다. 평등한 관계일 때 진짜 동의가 되는 것인지, 이거를 연애 교육을 할 때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거절해? 그러면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헤어지든가? 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동의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의 차이가 없을 때, 평등한 관계일 때 받아낸 그런 동의가 진짜 수락의 의미다 라고 하는 걸 아이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 이거는 확실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인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건 이거죠. 누군가 굉장히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옆에 와가지고 야, 나 알았지? 나 허락 받은 거야? 라고 해서 응 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물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상황에 떠밀려서 응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동의일까요? 아이들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정신이 조금 혼미해. 어떤 상황? 잠이 오거나 아니면은 어른들로 대상을 하면 이제 술을 좀 했거나 이럴 때는 어때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 허락한 것은 허락이 아니다. 동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왜 필요한가를 한 번 더 설명을 할 때 우리는 경계라는 게 있다. 이걸 아주 강조를 하죠. 경계를 설명할 때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